It's devastating, actually. It's surprising to see how fast this happened. In my view, we've already waited too long to deal with this climate crisis. It's not time for small measures. We need to be bold.努力争取2060年前实现碳中和。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자 목적지의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작진이 찾은 충남 당진은 화력발전의 도시로 불립니다. 1999년 6월 당진 화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석탄 화력 10기가 가동 중인데요. 단일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화력 발전 단지입니다. 근데 규모가 처음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여기는 500메가짜리로 8개가 지어졌고요. 나중에 저쪽 굴뚝이 큰 저쪽이 이제 9호기하고 10호기인데 그쪽에 있는 발전소는 500메가보다 규모가 2배로 큰 1020메가와트짜리로 2개가 돼서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선 원전 6기와 맞먹는 6,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수도권 전력 공급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규모이다 보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의 양이 평균적으로 약 한 4만 톤이라고 보시면 계산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 4만 톤이면 1톤 차가 4만 대가 서 있는 거잖아요. 1톤 봉고차가 4만 대 서 있다가 그놈을 계속 태우는 건데 대기 오염 물질 배출 1위라는 불명예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천 톤 정도를 배출을 했거든요. 서울의 절반? 그랑 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절반. 서울시 배출량의 절반 정도. 네.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이제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석탄 발전소의 경우 원재료 운반 비용 등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남 서해안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이유입니다. 당진에서 차로 1시간 30분 떨어진 태안 화력발전소는 134만 평 부지에 역시 총 10기의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태안과 당진을 포함해 충남 지역에 들어선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28기.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가 58기니까 약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건데요. 이 중 사용 기간이 20년 이상이 넘은 발전소는 14개에 달합니다. 네, 우리 충남 같은 경우 60% 이상, 전국적으로도 약 한 4분의 1 이상의 온실가스가 석탄에서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조에서는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쇄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탈석탄 탄소 중립 공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금융권 등의 참여를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또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9년 후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0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국가 온실가스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특히 발전 부분을 어떻게 저탄소로 전환하느냐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해 사회 환경적 피해가 계속되자 충청남도는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이 지역 석탄 발전량을 0으로 만들 것을 공언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제로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0.5%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초 2022년 폐쇄 예정이던 보령 화력 1, 2호기도 앞당겨 폐쇄합니다. 1980년대 중반 건설된 보령 1, 2호기는 사용 기간이 35년 이상으로 대표적인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로 꼽혀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 2호기가 중단됐는데 뭐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뭐 별 나은 게 없어요. 중단됐다고 해도 발전소 정지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느끼기는 별로예요.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 발전소가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건 맞지만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나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우리 사람들이 화석에너지 속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구촌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할 수 없이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입니다. 줄어드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빈자리는 태양열이나 해상 풍력, 수소연료 전지같이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초대형 부생 수소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입니다. 지하 배관을 통해서 올라온 수소가 회색 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터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러진 수소는 연료 전지로 이동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다 걸러지고 안쪽에서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풍족한 여기가 정말 풍족한 지역이 지금 와서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전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해 7억 톤이 넘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발전 부분입니다. 이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내뿜는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때문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나아가 에너지의 주 공급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요 공급원은 화석 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 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50년의 중간 점검객인 2034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은 지금보다 13%포인트 줄어들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2배가량 확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 이 과정에서 신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걸로 기대가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아주 그 미래의 그 성장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네, 다들 뭐 꿈을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 등에 비해 효율성은 낮고 발전 단가는 높아 정부 바람처럼 주력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가인 윤태환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반도체 기술이 점점 효율이 좋아져서 저희가 엄청 작은 그 USB 하나에 몇 기가 단위의 어떤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20년, 25년 정도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효율이 보증이 됐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모델들은 한 50년에서 60년 정도를 보증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에너지 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발전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라든가 유럽에서는 이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저렴해졌습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한계성 극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 반발도 상생으로 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현장 그 가덕산 풍력 발전소이고요. 언제쯤 만들어진 풍력 발전소인가요? 작년 2020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전기를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착공한 태백 가덕산 풍력 발전 단지는 모두 12기의 풍력 발전 설비를 짓고 이 지역 약 9만 가구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0만 톤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지만 지역의 반대 민원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는데요. 이를 극복한 건 주민 참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절차적인 과정들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이해 납득이 되신 다음에 어떤 이런 배분의 정의,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특정 기간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그 풍력 발전이 사실 어떤 외지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에 남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국내 최초, 최대 규모 주민 참여형 풍력 사업, 태백 가덕산 풍력. 주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주민들은 풍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한 후 전력 판매에 따른 이익을 나눠받게 됩니다. 작게는 10만 원, 20만 원부터 많은 분들은 4천만 원까지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4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그래도 저희가 연 한 8.2% 정도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면은 한 대략 280만 원 정도 받고로 연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 참여로 갈등을 풀어낸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205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이 선언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산업계입니다. 국내 산업 구조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기업들은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약 10%를 차지하는 화학 섬유 업종도 탄소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섬유 업종은 지난 10년간 업계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150여 건의 감축 실적을 발굴했습니다. 주로 공정과 연료의 전환 등을 통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설비 공정의 효율화와 탈탄소 섬유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학 섬유 산업의 또 다른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은 리사이클 섬유와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리사이클링은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과 순환 경제에 기여합니다. 섬유업종은 우리가 많이 쓰고 버리는 페트병이나 폐섬유를 재활용해서 친환경 섬유로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실 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를 말합니다. 자동차나 항공기에 쓰일 경우 연비를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표면 처리 업종도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공정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금지 물질이나 제한 물질 이런 물질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생산 공정에서 후에 배출되는 이제 오염 물질들은 그 최신 오염 방지 시설을 도입을 해서 배출이 안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도 마련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도금 기업들, 표면 처리 기업들의 생산 설비, 그 다음에 환경 오염 각종 방지 시설에다가 센서를 다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부착을 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다 모아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주고 또 배출이 안 되게끔 사고가 안 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계가 사활을 걸고 나서는 이유는 저탄소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어서입니다. ESG 경영을 거슬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요. 가능한 기업들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가 공장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 금전적으로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ESG 경영을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데부터 도입을 해야 되고요. 기업 경영 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뜻하는 ESG는 최근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례로 ESG 경영을 본격화한 미국 애플사는 2030년까지 모든 기기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자기 이제 모든 이제 체인에서 다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협력사들도 재생에너지로 해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파트너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마존, 구글, 화웨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ESG 경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상무님 요즘 별명 뭔지 알아? 응? 용기맨. 사장님한테 되도록. 이제는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거래도 할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에이, 불편해도 해야지. 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강화 추세인 것도 국내 산업계가 나서게 하는 요인입니다. We have brought our planet to its knees. Now we need to dramatically change how we do things and revolutionize our approach. EU는 내후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국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의 상품을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두 지역 모두 우리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탄소 국경세가 뭐냐면 결국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규제가 많은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이제 탄소 국경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현상.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하려면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문제는 대대적인 설비 투자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에서 특히 탄소 국경세를 내어야 하는 비중이 이제 많은 걸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12% 정도를 이제 탄소 국경세로 이제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그런데 그 철강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익률이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순수익은 확 떨어지고 수익률보다 왜냐면 세금이 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팔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간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변화할 경우 글로벌 신경제 질서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이 도전을 위해 민간의 동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 아파트에는 탄소 저감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짝이는 이것, 바로 태양광 패널입니다. 자세히 보니 한두 집이 아닌 아파트 전체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아파트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옥상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특이하게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요.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보통 설치할 경우에는 생산된 전력이 승강기등 공용 전력으로 사용되거나 불특정 세대의 전력 일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세대에서 실제로 태양광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미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세대에서 직접 얼마만큼 전기료가 간축이 되고 얼마나 발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대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된 전기량은 관리사무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498세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에 64세대에 대해서 통신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번 달 누적 발전량이 64세대 기준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375.38kWh가 지금 적산이 됐다는 걸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생산된 전기만큼 전기세가 감면된다는데요. 감면되는 것은 전기세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데요. CO2 저감량은 지금 이제 화면상 보시면요, 한 1.3톤 정도 됩니다. 나무식기 효과는 한 16불 정도 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사용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야기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덮개를 열고서요, 카드를 집어넣고 집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커버가 열립니다. 그러면 가져오신 음식물 쓰레기를 이 통 안에다 이렇게 비워주시고요. 다 버리신 후에 여기 보시면은 트위크 닫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쓰레기통이 닫힙니다. 그리고서 카드를 빼시면은 자동으로 무선으로 요금이 정산이 됩니다. RFID 음식물 종량 처리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내다 보니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데요. 시민들 스스로 세대 내에서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인지하게 되어 음식물을 줄이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약 28% 정도를 감축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수치화하면 고양 시민이 연 90k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30% 정도가 감량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 한 해 감축되는 탄소량만 100톤. 나무 6,783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우리 고양시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장항지구 그리고 29년까지 창릉지구 등으로 탄소저감 적용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올해 6월까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행동입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이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내일은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